자, 41번. 원기둥 안에 부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부의 부피가 36파이인데, 주어진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에 부와 원뿔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지금 부피가 제일 작은 게, 원뿔이고, 그 다음에 부고, 그 다음에 원기둥이 부피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세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렇지, 1대 2대 3,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 이 높이가 2R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가 나오냐면, 파이 R 제곱에 2R을 곱하니까 2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것 때 이게 3분의 4 대 2가 되니까 4 대 6이 돼서 2 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R 제곱에 2R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이것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니, 제일 큰 원기둥이 아니구나. 아, 구의 부피가 얘가 지금 36파이라고 한 거야. 얘가 지금 36파이. 그러면 원뿔하고 구, 요 둘을 비교를 하면 1대 2란 말이죠. 1대 2. 다시 말하면 2배 또는 이쪽으로 가면 반 이렇게 되는 거야. 2배나 반.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18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원기둥 관계는 이게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거 좀 복잡하단 말이지. 그래서 원뿔과 원기둥을 보면 곱하기 3,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하면 54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부의 건널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지름을 이용을 해라라는 얘기야. 반지름을 굳이 구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부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이게 36파이가 된 거야. 그럼 양변에 파이 약분을 하고요. 또 4로 약분을 하면 여기가 9가 남아요. 그러면 R 세제곱은 27이고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반지름이 3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반지름이 지금 3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9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3을 대입을 하면은 36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일 때 9의 부피와 9의 건널비가 같은 숫자가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1번은 맞았다. 2번 원기둥 부피가 72파이가 아니고 54파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밑넓이는 9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넓이는 높이 곱하기 원둘레야. 높이 곱하기 원둘레. 그래서 지금 반지름 R이 3이라 그랬으니까 높이가 6이 돼요. 알았지? 그리고 원둘레는 지름파이야. 지름파이. 그러면 지금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그래서
높이 곱하기 둘레. 그럼 36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를 밑넓이를 두 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18파이에 36파이를 더하니까 54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어요. 4번, 원뿔의 부피는 구의 부피의 2분의 1이다. 맞죠? 자, 5번, 원뿔과 구의 부피를 더하면 원기둥 부피가 됩니다. 알았죠? 여기가 1대 2대 3이니까 1과 2를 더하면 3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맞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야. 자, 잘 적었죠? 어. 자, 그러면 이제 42번. 자, 가나다가 있는데, 가가 뭔가요? 구. 나는. 가는 원기둥이죠. 그러면 원뿔 대 9대 원기둥이 1대 2대 3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2, 1, 3.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가나다의 부피가 1대 2대 3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뿔 대 9대 원기둥이 1대 2대 3이지. 여기는 순서가 달라졌잖아. 그래서 2대 1대 3으로 써야 돼요. 자, 니은 가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 배로 한 반구의 부피는 가의 부피의 네배이다. 자, 그러면 구의 부피를 생각을 해. 가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지름을 두 배로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지름이 r이었는데 그것을 2r로 바꿔라 이거야. 알았지? 그리고 반구야. 그러면은 다시 반으로 나눠라 이거야. 그러면 이 r을 여기 r에다 넣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반으로 나누시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8r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2로 나눠주면 4r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곱하기 4를 했으니까 4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게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디귿 나는 지금 원뿔이야, 원뿔. 자,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 배로 한 원뿔의 부피는 나의 높이만 두 배로 한 원뿔의 부피의 두 배다. 자, 지금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여기 높이는 2r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을 두 배로 한 원뿔. 자, 일단 기존 원뿔의 부피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3분의 1 밑넓이 높으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r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을 두 배를 한 게 있고 높이를 두 배를 한 게 있다 이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 요 r을 2r로 바꾼 거야. 요거를 2r로 바꿔. 그러면 3분의 1 파이 2r의 제곱 곱하기 2r. 그럼 여기가 4r의 제곱이 되니까 3분의 8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파이 8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여기를 다시 두 배를 해요. 그러면 3분의 1 파이 r의 제곱에 이제 여기가 2r이 되니까 4r이 돼.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럼 이게 두 배가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맞아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뭐, 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니을, 다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 배로 한 원기둥의 부피는 다의 높이를 두 배로 한 원기둥 부피의 네 배다. 자, 이건 원기둥이야. 반지름은 R이고요. 높이는 2R이야. 그러면 원래 기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의 제곱에 2R을 곱해서 2파이 R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을 두 배로 해요. 반지름 두 배짜리가 있고 높이 두 배짜리가 있는 거죠. 그럼 반지름 여기 R을 2R로 바꿔. 그러면 파이 2R의 제곱 곱하기 2R. 그러면은 여기가 4R의 제곱이니까 8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제 높이 여기를 2R로 바꾸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4R이 돼서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돼야 되죠. 두 배. 그런데 거기 네 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는 이제 두 배인데 네 배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답이 2번이 되겠다. 아니 옳은 게 니은하고 디귿이잖아. 기억하고 니을이 틀렸고. 어. 자, 43번. 밑면 원의 지름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5인 원기둥이 있어요. 자, 원기둥이 있는데 밑면 원의 지름이 6이래요. 지름이 6. 그리고 높이가 15야. 자, 이 물통에 지름이 3인 쇠구슬 3개, 3개를 물통에 넣어 물을 가득 채운 후 쇠구슬을 모두 꺼내면 물통의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쇠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운 다음에 쇠구슬을 빼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어, 원래 부피에서 쇠구슬만큼의 부피를 뺐을 때 물의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원기둥 부피에서 쇠구슬 3개를 빼. 그리고 나서 높이를 구해라. 알았지? 자, 그러면 원기둥 부피를 구해보자. 그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높이기 때문에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러면 9파이 곱하기 15예요. 그러니까 135파이가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쇠구슬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지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그런데 그게 3개가 있었던 거야. 이거를 빼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27이라서 108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빠져요. 그러면 얼마 남겠어? 27파이가 남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나니까 물이 지금 27파이가 남아 있어. 그랬을 때 그 높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지.
어?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밑넓이가 9파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서 27파이. 그 답이 없는데? 아, 잘못 계산했네요. 어디서 잘못됐냐면 여기 이 쇠구슬 부피 구할 때 여기에 반지름을 넣어야 되잖아. 여기는 지름이 3이야, 지름이 3.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냐? 3약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8이 나올 거니까 2로, 2분의 27.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35에서 2분의 27을 빼. 그러면 이게 2분의 270이야. 그래서 2분의 270에서 2분의 27을 빼니까 2분의 243.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9파이에 얼마를 곱해야 2분의 243파이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파이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9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높이가 2분의 27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반지름 바꿔서 넣어주라고요. 다 풀겠어? 어. 자,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키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그렇지. 원뿔대가 나오지. 자, 그래서 원뿔을 잘라낸 원뿔대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원뿔대의 건널비네. 자,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어,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알았지? 어, 나와 있네. 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원뿔을 생각을 하면, 이 원뿔대를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것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이 원뿔대의 전개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원뿔대의 전개도를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야. 알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여기 이 큰 원하고 작은 원 넓이를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어, 큰 밑면, 작은 밑면, 그리고 옆면. 자, 이렇게 세 개를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큰 밑면은 반지름이 얼마야?
그렇죠. 반지름이 9니까 81파이죠. 작은 밑면은 반지름이 얼마야? 3이니까 9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옆넓이는 원래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여기 작은 부채꼴을 뺀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어,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런 것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부채꼴 중에 이제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이 가장 쉽다 그랬어. 여기는 공식이 RR파이 요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쉽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9고 여기가 3인데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큰 부채꼴은 이 전체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전체는 길이가 얼마겠어? 그렇지. 15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5가 된다고. 그래서 R알파이 그러면 이 큰 부채꼴은 15 곱하기 9파이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이 작은 부채꼴 5 곱하기 3파이. 자, 이거를 빼면 여기 넓이가 나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2분의 1 RL이나 뭐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할 만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 이게 135파이에서 15파이를 뺐으니까 120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건널비는 이제 이걸 다 더하면 돼. 81파이, 9파이, 120파이. 그래서 다 더하면 21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 적었어요? 어. 그러면은, 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 9니까 81파이. 여기 3이니까 9파이. 그러면, 큰 밑면, 작은 밑면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옆넓이를 구할 때, 여기에 이걸 곱해. 어? 그래서 15 곱하기 9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곱해. 5 곱하기 3파이. 그래서 이거 빼버리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45번. 다음 그림은 지름이 12cm인 구 두 개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에, 자, 지름이 12cm면은 반지름은 6cm라는 얘기지. 자,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원기둥에 꼭 맞는 공 두 개를 완전히 넣었다가 뺐을 때 남은 물을 원뿔 모양의 그릇에 담은 것인데, 물의 높이가 얼마겠느냐?
자, 지금 이게 지름이 12cm인 구니까 반지름이 6cm라고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 원기둥에 반지름은 6cm고 높이는 얼마였다는 걸까요? 그렇죠. 24cm가 돼야지. 지금 여기 반지름 6자리가 4번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공을 뺐으니까 그 남은 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기둥에서 구 두 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서 36파이 곱하기 2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9를 빼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인데 그게 두 개가 있었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빼면 물의 부피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36파이 곱하기 24 빼기 여기를 3분의 4파이 하고 여기 6의 세제곱을 36 곱하기 6으로 쓸 수 있잖아. 666, 6이 3개니까. 그리고 곱하기 2.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돼. 그러면 이거를 36파이 곱하기 24 빼기 자 이렇게 곱해서 36파이 그리고 4, 2가 남으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파이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36파이로 묶으면 24 빼기 16이 남잖아. 그래서 이게 36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36 곱하기 24 이걸 계산을 하고 있으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면은 83, 24, 86, 48이 돼서 288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이 288파이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물을 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이제 담았더니 여기서 딱 멈췄어. 그런데 이제 그 멈췄는데 이 밑면에 그 반지름이 9cm였던 거지. 알았지? 그럴 때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럼 밑넓이가 81파이, 거기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288파이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3과 81을 약분하면 27이 나오고요. 이제 양변에서 파이 이렇게 약분을 하고 27로 나누기가 복잡하니까 9로 한번 나눕시다. 그러면 9, 3, 27. 여기 9, 3, 27, 9, 28. 아, 그럼 이제 3으로는 약분이 안 되니까 H는 3분의 32. 그래서 답이 4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적었지? 어. 자, 46번. 다음 그림은 원뿔 높이의 2분의 1 위치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내고 남은 부분인데,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원뿔이 이런 모양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반만큼 잘라냈다고, 이렇게. 어. 그랬을 때 이것의 건널비.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뭐 필요한 수치들이 그렇지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친절해요, 문제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10, 네, 여기 전체가 24, 그리고 여기가 5, 그리고 여기가 13이고, 여기 또 13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큰 밑면 100파이죠. 여기 작은 밑면 5니까 25파이죠. 그럼 이제 옆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곱해요. 얼마인지 알지? 그러면 26 곱하기 10파이. 거기서 이렇게 곱해요. 13 곱하기 5파이. 그러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60파이 빼기 515, 535, 65파이. 그러면은 195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건널비는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돼요. 25파이에 100파이에 195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220이죠. 그래서 320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단위가 없네요. 그냥 320파이. 답은 3번.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체인데, 어, 원을, 반지름이 6cm짜리인 원을 8cm만큼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회전시켰어. 그런데 이제 회전하여서 생기는 입체도형을 원의 중심 O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옆으로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은, 도넛 모양이 나옵니다. 자, 도넛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런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 옆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이, 그걸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이 한 바퀴를 자르면은 얼마나, 그나마 괜찮지. 근데 이거는 또 축으로 135도를 회전을 시켜서 잘랐다. 135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면을 위에서 보자고, 위에서. 그럼 위에서 보면,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135도만큼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랐다는 얘기냐면, 이만큼 잘랐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런데, 이 회전체가 처음에 이 원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음, 그냥 이렇게 잘리네? 어, 이거네요. 이 모양. 그래서 지금 이 단면의 넓이, 여기를 구해달라. 어. 그러면 이거는 큰 부채꼴에서 예,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8,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14고 여기는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35도짜리 큰 부채꼴은 14제곱파이 그리고 360분의 135 여기에서 8의 제곱파이 곱하기 360분의 135 그래서 이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45도가 그 360분의 45가 이게 얼마냐면 이게 8분의 1이야. 그리고 135는 45의 3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8분의 3 나와요. 8분의 3. 알았지? 그래서 14를 제곱하면 196파이 곱하기 8분의 3 빼기 64파이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196에서 64를 빼면 132가 되죠. 그래서 132파이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4로 약분하면 4, 2, 8, 4, 3, 12, 4, 3, 12. 그래서 2분의 99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회전축의 수직이니까 옆으로 잘랐다는 얘기야. 그 옆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중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큰 단면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가 가장 큰 단면이 나올 거잖아요. 어? 그럴 때 그 넓이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1cm라는 것은 알겠고, 이제 문제는 이 길이죠. 알았지? 그럼 이 길이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이 길을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 3을 밑변으로 하면 뭐가 높이야? 4가 높이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만약에 여기 5cm를 밑변으로 하면 뭐가 높이가 돼요? x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2분의 1을 없애고 5로 나눠주면 x는 5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분의 10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회전시켜서 단면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알았지?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는 1cm고 여기는 5분의 12cm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 이 큰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7이잖아. 그래서 5분의 17 제곱 파이. 거기에서 반지름이 1짜리니까 파이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25분의 17을 제곱하면 얼마야? 17을 제곱하면 289가 돼요. 거기에서 파이. 그러면 25분의 25파이. 이렇게 쓸 수 있지? 25로 통분을 하면. 그래서 289에서 25를 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49번. 그림과 같이 원의 일부를 그렸는데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렇지. 반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시, 에,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는, 이런 모양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것의 지금 건널비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건널비. 그러면 이 바깥쪽 공면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자. 바깥쪽 공면은, 어,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 6cm니까 4파이 6의 제곱을 2로 나눈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7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의 공면, 이 안쪽 공면을 계산을 해보면 4파이 2의 제곱을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8파이가 됩니다. 알았죠? 이거 지금 건널비기 때문에 얘랑 얘랑 나중에 더해주는 거예요. 어? 이쪽도 더하고 이쪽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평한 면 있잖아요. 이 면도 또 계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평평한 면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돼. 그래서 큰 원은 반지름이 6cm짜리니까 36파이. 거기서 반지름이 2cm짜리 4파이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3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더니 답이 나오죠? 네. 아니, 이걸 다 더해야지. 72파이, 8파이, 32파이.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80파이에 32파이를 더하니까 11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을 1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회전시키면 전기둥 안에 원뿔 모양으로 홈이 들어가 있죠, 지금?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지금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여기 밑넓이 구해야 돼요. 그럼 밑넓이는 9파이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의 옆넓이 그러면 원기둥 옆넓이는 높이에 원 둘레를 곱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높이는 4고 원둘레는 지름파이니까 6파이. 그래서 24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원뿔의 옆넓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원뿔 부분은 위에는 비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옆넓이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반지름 여기가 3인 거잖아. 그럼 이 옆넓이는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랬죠. RR파이. 그래서 15파이가 돼요. 5 곱하기 3파이. 알았지? 그 원뿔의 옆넓이가 그러니까 그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중에 원뿔로 나왔을 때가 제일 쉽다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4파이가 되니까 답이 48파이가 나옵니다. 자, 51번 좌표 평면 위에 4점 A 1,6, B 1,1, C 3,1, D 3,4로 둘러싸인 사각형에 대해서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부피. 자, A 1,6, B 1,1, C 3,1, D 3,4.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 거야. 알았죠? 그러면 그 부피를 구하셔. 그러면 이걸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이러한 통이 나온다고. 어? 그래서 이것에 이제 부피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원뿔대하고 원기둥의 부피를 더해서 가운데 있는 이 통로, 거기도 원기둥이잖아. 그거 부피를 빼면 된다고. 알았지? 응. 근데 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려면 다시 원뿔의 부피에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야 돼요. 아.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원기둥부터 구해보자. 원기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3c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여기 몇 센치? 그렇죠. 1부터 4까지니까 여기 3cm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사라진 원뿔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여기가 6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이 지금 원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뿔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은 3cm예요. 그런데 이 사라진 부분이 1cm인 거야.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원기둥부터 구하자. 원기둥이 제일 쉬울 것 같아. 바깥 원기둥. 그러면 이거는 9파이에 3을 곱해. 그래서 27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를 구해. 그럼 이거는 원래 원뿔에서 사라진 원뿔을 빼야 돼. 그러면 원래 원뿔은 자 밑면의 반지름은 3이니까 9파이. 거기다가 원래는 3cm였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사라진 원뿔. 그러면 이 사라진 원뿔은 밑면의 반지름이 1cm인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에다가 높이도 1이에요. 요거를 빼면 원뿔대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냐면 이게 3분의 27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는 거니까 3분의 26파이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 통로, 어? 그게 이제 가운데 원기둥이지? 이제 이거를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원기둥은 반지름이 1cm짜리고, 그래서 밑넓이가 파이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어? 그럼 높이가 몇 센치가 돼? 그렇지. 5가 되는 겁니다. 5. 그래서 가운데 원기둥은 5파이야.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파이 더하기 3분의 26파이 빼기 5파이니까 27파이에서 5파이를 먼저 빼는 게 좋겠죠. 그러면 22파이 더하기 3분의 26파이라서 3분의 66파이 더하기 3분의 26파이니까 3분의 92파이. 그래서 답이 1번. 자,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존재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초구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원뿔대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그 구멍도 그냥 수직 구멍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퍼지는 이러한 구멍이 뚫려 있는 원뿔대의 부피, 이걸 구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야. 알았지? 그런데 이제 원뿔대의 부피는 원래 있었던 그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주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원뿔대에서 작은 원뿔대를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원뿔대에서 이 안에 비어있는 작은 원뿔대를 빼면 돼. 그런데 큰 원뿔대를 구할 때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야 되고 또 작은 원뿔대를 구할 때도 그 이제 이 중간 원뿔 거기 그 원뿔에서 다시 작은 원뿔을 또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원뿔하고 이 큰 원뿔이 서로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원뿔의 부피를 그 네 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원뿔을 계산해보자. 제일 큰 원뿔은 반지름이 8이야. 그러면 64파이에 이때는 이제 높이가 14. 여기에서 이제 그 요 작은 원뿔 여기는 반지름이 4짜리야. 그래서 4, 4, 16파이에 지금 이게 다 반으로 나눠진 거라서 이 높이도 반이 돼요. 그래서 높이가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뿔대를 구하기 위한 그 원뿔. 그럼 이제 이걸로 만들어지는 원뿔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2고. 그래서 3분의 1, 16파이 곱하기 14에서 3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 어, 반지름 2짜리니까 4파이 곱하기 7. 알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빼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자.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빼요. 이거 조금만 굴리자. 여기를 2 곱하기 7로 만들어. 알았지? 그러면 여기 3분의 1, 7, 3분의 1, 7은 공통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128파이에서 16파이를 빼면 돼요. 128파이에서 16파이를 빼면 112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3분의 7 곱하기 112파이야. 그러면 여기도 이거를 2 곱하기 7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이렇게 하면 32파이에서 4파이를 빼니까 32파이 빼기 4파이를 하면은 28파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 그래서 3분의 7 곱하기 112파이에서 3분의 7 곱하기 28파이를 빼.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112에서 28을 빼요. 그러면은 여기 4, 여기 0이니까 84파이가 나오네요. 그럼 이게 약분이 되죠. 3일은, 326, 38, 24.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7을 곱해. 그러면은, 예.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를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회전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파여 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이 모양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 원뿔에서, 그러니까 이 원기둥에서 이 원뿔을 빼고, 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원기둥 구해야 되고, 위에 작은 원뿔 구해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원뿔대를 구하려면 다시 또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또 빼야 돼. 응? 알았지? 그럼 이제 이 원기둥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1cm고 여기 이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 높이가 얼마가 돼? 그렇지. 2cm짜리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원뿔, 안쪽에 있는 원뿔은 높이가 1cm인 거지. 자, 그러면 원기둥을 구해보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파이 곱하기 2, 2파이. 원뿔은 3분의 1, 파이 곱하기 1, 그래서 3분의 1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원기둥에서 원뿔을 나중에 뺄 겁니다. 알았죠? 원뿔 때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걸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기 이 부분의 그 부피가 이 원기둥 부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원뿔을 구해가지고 요만큼을 또 빼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원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큰 원뿔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3이에요, 3.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9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3이 돼. 이게 큰 원뿔이야. 그 다음에 작은 원뿔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여기가 3분의 27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니까 3분의 26파이죠.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뺀 다음에 3분의 26파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에 3분의 25파이를 더한 거니까 얘가 3분의 6파이가 돼서 3분의 31파이.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54번은 지금 그 앞에 그림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빼고 넘어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저기에 다 있는 문제잖아. 이거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저거 풀 때 다시 또 다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또 풀어줘야 돼요. 자,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아이스크림 모양이야. 자,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6, 여기 8, 여기가 10이에요. 이런 회전체야. 그런데 이런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잖아. 그러면 위아래로 잘랐다는 얘기야, 이거를. 반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단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단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 남은 부분에 예, 이 부분의 건널비를 구해달라. 지금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칼로 이렇게 싹 나눴을 때 이 도톰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건널비를 구해달라. 그런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이 판판한 부분하고 여기 곡면 부분하고 그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판한 부분은 여기 반원 있잖아, 반원. 여기 반지름이 지금 6짜리지. 그러면 이제 여기 반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원넓이의 반이니까 36파이를 2로 나눠서 18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무슨 모양인가요? 요거는 삼각형이에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삼각형이 나오네요. 삼각형.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12 곱하기 8. 그래서 48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뒷부분이 이게 곡면으로 돼 있잖아. 이제 곡면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이 뒤쪽 부분은 9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9 건널비의 4분의 1. 그래서 9 건널비의 4분의 1. 그러면 4파이 R 제곱, 4파이 6의 제곱에 4분의 1이니까, 이게 약분돼가지고 36파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아랫부분, 이거는 원뿔의 옆넓이의 반인 거죠. 원뿔 옆넓이의 반. 그러면, 야, 이 원뿔의 옆넓이 우리가 쉽게 구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다행이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60파이의 반. 그래서 30파이가 됩니다. 다 구했어요. 이제 이거를 쭉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하면 54에다가 30을 더하니까 84파이 플러스 48.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다 적었나요? 음. 자, 55번. 얘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 어? 상. 왜 상이냐? 이게 계산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자, 지금부터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거 뭐, 회전체 부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이게 참 계산이 끝이 안 납니다. 이거 참.
자, 이게 원래 그 88인 직각삼각형이었어요. 88.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는 그 6만 남기고 여기는 7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88인 ABC 직각삼각형인데 그거를 2하고 1만큼 잘라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잘린 부분을 DB를 회전축으로 하여 그러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BE를 BE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마지막으로 EF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그 회전체의 부피를 ABC라고 할 때 ABC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를 기준으로 해서 돌렸다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어, 이렇게 원뿔대가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요. 어? 그 요구르트병 그 윗부분 같은 그런 모양이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 아랫부분은 이건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하고 여기는 이제 원뿔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원뿔에서 또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기둥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높이가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지금 7이에요. 그래서 원기둥 부분이 49파이 곱하기 1. 그래서 49파이가 나와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뿔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높이가. 그래서 높이가 여기가 1만큼이 빠지니까 큰 원뿔은 높이가 7이고요. 작은 원뿔은 높이가 2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름 2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원뿔 때는 자, 원뿔 때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9파이 곱하기 처음에는 높이가 7이에요. 7. 거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이제 작은 원뿔 반지름 2고요. 그러니까 4파이 그리고 높이가 2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7, 4, 28, 7, 9, 63 그래서 343에서 8을 빼야 돼. 그러면은 어, 5, 335가 되죠. 그래서 3분의 335 파이. 거기에다 이제 49 파이를 더해. 그러면은 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계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가분수로 나타내지 말고 대분수로 나타내는 게 크게 비교할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대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대분수 안 쓰는데.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111과 3분의 2파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하면 여기다 이제 49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60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160과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B2를 회전축으로 한 것을 이제 또 구해보자.
그럼 B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름이 1이 돼요. 어. 그리고 이때 여기 반지름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6이 반지름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이 원기둥 부분은 36파이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72파이고, 이제 원뿔 부분은 지금 여기가 2니까 이게 원래 8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 6자리에서 높이 1자리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뿔대가, 자, 큰 원뿔 3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6, 36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8이었다고, 높이가 6이었다고, 여기가 8인데 2가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여기 반지름 일자리에 높이 일자리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1. 이게 이제 원뿔대.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 여기 약분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36 곱하기 6을 하세요. 36 곱하기 6을 하면 216이에요. 거기서 1을 빼니까 215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이게 71과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피가 이제 여기다 72를 더하니까 143 나오죠. 그래서 143과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F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봅시다. 자, 여기 EF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 원기둥의 원뿔이 파였는데 이 꼭지점이 끝까지 안 내려가고 이렇게 좀 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럼 이제 원기둥에서 원뿔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이걸 이렇게 회전시킨 거니까 반지름이 7이 되고요. 여기. 그럼 여기 이제 원뿔 부분은 이게 이제 반지름이야? 그러면은 7에서 2를 빼니까 이게 5가 되죠. 어. 그리고 전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6인데 원뿔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cm만큼 빠졌으니까 여기 5가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원기둥은 49파이 곱하기 6. 그러면 얼마야? 64, 24, 69, 54. 그래서 294파이. 여기서 이제 원뿔을 빼야 돼. 그럼 3분의 1 곱하기 25파이 곱하기 5. 그러면 3분의 12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면 41과 3분의 2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42를 빼버리고, 42를 빼요. 그러면은 252. 근데 이게 41과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남죠. 그래서 여기는 252와 3분의 1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 이게 B, 이게 C니까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아요? E가 제일 작죠. 자, 그래서 BAC.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다 필기했나요? 어. 자, 그럼 이제 통계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56번. 자, 1년 동안 저축액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쉬운 거는 한 칸이 안 보이는 건데, 이제 막 두 칸, 세 칸 이렇게 안 보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2에서 4 사이는 거기 5가 여기 살짝 보입니다. 5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이죠. 4, 6, 8, 10. 그리고 이제 10, 12 사이가 3. 여기가 살짝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2. 네. 에? 아닌데? 아, 하나 더 있군요. 여기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2.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찢어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확보된 자료는 하나, 둘, 셋, 네 칸만 확보가 돼 있고, 안 되는 게 지금 세 칸이나 안 돼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5고요. 여기가 3이고, 3이고, 2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저축액이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 여기는 8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두 배야, 두 배.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라 그러면 여기는 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4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4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여기 세 칸. 이 세 칸 전체의 50%예요. 여기 전체의 여기는 50%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 세 칸의 반이 EA라는 얘기잖아. 반이. 그럼 나머지 반이 얼마겠어? EA. 그럼 근데 여기 A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럴 때 학급의 전체 학생 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이게,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4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여기가 전체의 50%다. 어, 그 말이었어. 전체 50%. 잘못 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세 칸이
전체의 50%면 나머지 칸이 다시 전체의 몇 퍼센트가 돼야 돼? 그렇지. 전체 50%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 칸과 나머지 칸이 서로 숫자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럼 여기를 이제 네모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한 게 3a 더하기 네모인데 그게 이렇게랑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얼마야? 5, 2. 7에다가 6이니까 13이죠. 어. 근데 지금 이 A가 있는 곳에 그림을 보면 1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보다는 더 큰 수를 넣어야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2라면 여기 네모는 얼마가 돼? 여기가 6이니까 그렇지 7이 돼야 되죠. 만약에 여기가 3이면 4가 되겠죠. 4면 1이 되죠. 그런데 여기 네모가 또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6에서 8만 원 사이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4 이상이다라고 경계선이 나와 있는 거야. 4 이상. 4보다 더 올라가잖아. 그래서 4, 1은 안 되고, 2, 7이거나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어. 그런데 여기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합급 전체. 어. 이거 괜히 구했네. 괜히 구했어. 뭐냐면은, 요 13이 전체의 50%잖아요. 그럼 전체, 그렇지. 어.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괜히 막 여기 학생 수 열심히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이 중에서 어떤 걸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학급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라서, 여기가 전체 50%면 나머지가 다시 전체 50%고, 전체 50%가 13명이면 전체는 26명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 자, A중학교 1학년 전체와 1학년 일반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표인데, 기록이 20초 이상 25초 미만, 20초 이상 25초 미만, 여기 학생이 전체에서는 102명이에요. 여기가 전체에서는 102명이야. 그리고, 일반에서는 8명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일반에서 아홉 번째로 잘 뛰는 학생은, 전체에서 적어도 몇 번째에 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기 그 학생 수들을 전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비율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몇 명씩인지를 다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게 상대 도수하고 그 도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 계급 도수, 이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이게 전체 도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분자분모에다가 100을 곱하면 51분의 1200이 되잖아. 그래서 51로 이게 약분을 하면은 2가 나와요. 그럼 200이 나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200명이야. 그럼 전체가 200명일 때 이 각각의 학생 수는 이 비율에, 그러니까 이 상대 도수에 200을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27에 14가 되고, 여기는 36이 되고, 여기는 48.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서는 8을 0.4로 나누면 4분의 80이라서 여기는 이제 또 2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4명, 여기는 6명, 여기는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에서 아홉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달리기 기록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잘 뛰는 거야. 어. 그러면 위에서 아홉 번째면 몇 번째 칸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애가 제일 못 뛴다고 해도 전체에서 몇 번째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이거 여기서부터 세야지. 그러니까 50이죠. 그래서 50번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학생 수들을 다 구해서 일반에서 아홉 번째. 그러면 여기에 열 번째도 있을 거잖아. 그지? 근데 열 번째보다는 잘 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그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냥 여기 계급에 들어가는 마지막 사람 수를 써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막 세세하게 아 이게 10명인데 9명이니까 한 명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명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계급에 속하는 마지막 번째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50번째야.
자, 1반, 2반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1반에서 상위 5%면, 2반에서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상위 5%가 몇, 몇 명인지 요걸 알아야 되니까 1반과 2반의 학생 수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반이 40명이야? 네, 4, 5, 9, 14, 그리고, 6, 2. 그러면은 여기가 18, 9, 여기 20에, 40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반은 2, 3, 10, 11, 그리고 여기가 3, 1.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 일반에서 5%면 40 곱하기 100분의 5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이에요, 2등. 그러면 위에서부터 2등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학생이지. 그러니까 90에서 100점 사이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그 학생이 2반으로 가면 몇 등이 되냐면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은 몇 퍼센트가 되느냐? 30분의 1 곱하기 100. 그래서 3.3% 이렇게 구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학생이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 30명이었으니까 이제 31명으로 변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랑 해서 2명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게 아니고 그 점수를 맞는 학생이랑 동급인 애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59번. 다음 보기는 학급의 수행평가 점수에 대해 나눈 대화인데, 이 학급의 학생 중 수행평가 점수가 8점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이라는 걸까요? 자, A는 우리 반에는 13 이상인 학생이 4명이 있어요. B는 8점 이상 13 미만인 학생이 0.375예요. C는 8점 미만의 비율이 0.525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8점 미만, 8에서 13, 13 이상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눠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요 둘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0.9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0.1이에요. 0.1이 4명이야. 그렇지. 4를 0.1로 나누면 40이 나와. 이게 전체 학생인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8점 미만이 몇 명이냐? 그러면 0.525 곱하기 40. 이걸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럼 0 하나 없어지고 소수점 한 칸 옮기고요. 그러면 0.25 곱하기 4를 하면 1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4, 5, 20이니까 2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다 적었나요?
자, 네,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어, 밑줄친 신문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어때요? 맞았죠? 자, 2번. 다른 반과 우리 반의 주말 동안 웹툰을 본 시간을 비교하려면 도수 분포 다각형보다 히스토그램이 편리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그, 비교할 때 도수 분포 다각형이 좋은 거예요. 자, 3번. 웹툰을 가장 많이 본 학생은 110분을 보았다. 그렇죠. 100분에서 120분 사이라고 했지, 걔가 110분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120분을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분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4번, 20번째로 많이 본 학생은 적어도 60분을 봤다. 자, 여기 2명이고, 여기가 지금 17명이니까 더하면 19명이죠. 그러니까 20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적어도 60분은 봤다. 맞았죠? 자, 5번. 우리 반 학생의 반 이상이 80분 이상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금 전체 학생 수를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179 이렇게 더하면은 17명이지. 여기 17이고 여기 2가 있으니까 36명인데 지금 어 여기가 19명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반 이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반이 18명이니까. 반 이상은 최소한 80분을 본 거지. 그래서 맞았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2번과 3번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